네, 자, 오늘은 제어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요리를 할 때 신선한 재료를 저희가 사용하기 편하게 담아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다고 하면은 오늘은 그 재료들을 가지고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어떠한 재료는 어떠한 조건으로, 즉 잘라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껍질을 벗겨야 된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그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들이 다양할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도 저희가 변수 안에 또는 변수 안에 들어있는 자료형 데이터들을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가공을 할지,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할 때 쓰는 반복문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조건문 우리가 if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건문은 자료형에서 다룬 데이터를, 즉 변수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어떠한 조건에 맞춰 판단한 다음에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점수가 100점이면 화면에 축하합니다를 출력하는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만약 점수라는 게 이제 변수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수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100점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 화면에 축하합니다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약이라는 것을 만들 때, 즉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이라는 것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게 조건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프로그래밍을 잘 하시려면요, 이 조건문처럼 생각하는 습관을 키우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보고 컴퓨팅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한다면 뭐 해야지,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렇게 처리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제가 방금 전에 만약 점수가 100점이면 화면에 축하합니다를 출력하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첫 번째, 변수를 어떻게 선언하고 그 안에다가 데이터를 어떻게 넣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즉 조건문을 쓰는데 내가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지를 고민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이러한 연습이 자주 되어져 있어야지만 좋은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이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어야지 하고 생각하신 분들은요, 바로 뭔가를 할 때 코딩부터 하지 마시고요. 즉 키보드에 손 올리고 이렇게 타이핑부터 하지 마시고요. 항상 머릿속으로 내가 할 것을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아,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그거를 종이 같은 데다가 적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코드로 옮기는 습관을 좀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배울 if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이 참이 되는지, 즉 맞는지 아니면은 false가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 판단을 하는 게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점수가 100점이면 화면에 축하합니다를 표현해주는 프로그래밍에서는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점수 변수가 100점이면 100점과 같으면, 즉 100점하고 같으면 참이 되는 거고요. 100점하고 같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러한 조건문 만드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설명한 좋은 조건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조건문에서 그 조건이 맞냐 틀리냐를 만들 수 있는, 즉 조건에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그 조건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연산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에서 사용이 되는 연산자는 비교 연산자하고 조건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 비교 연산자를 보면은, 즉 A와 B 데이터 사이에 조건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A가 B보다 작냐, A가 B보다 크냐, A와 B가 같냐, 아니면 A가 B보다 작거나 같냐,
크거나 같냐 아니면 A와 B가 같지 않냐 이러한 기호를 써가지고 true냐 false냐로 결과값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어떠한 조건을 만들 때는 그 조건이 true가 되느냐 false가 되느냐만 조건으로 만들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비교 연산자를 써서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비교 연산자를 몇 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A에는 20이라는 값이 들어있고 B에는 50이라는 값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자, 맞으니까 true가 되겠죠. 자, 당연히 이 반대는 거짓이니까 출력을 해보면 false가 됩니다. 자, A랑 B랑 같냐라고 물어보면 같지 않으니까 false가 나올 거고요. 자, 우리가 좀 생소하긴 한데 A하고 느낌표를 해주고 B 하면은 자, 이거는 반대 A와 B가 같지 않으면은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교 연산자를 써가지고 저희가 조건문을 앞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비교 연산자와 또 같이 쓰는 게 조건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이라는 거는 하나의 조건이 아닌 여러 개의 조건을 만들 때 보통은 사용을 하고요. or, and, not 이라는 조건 연산자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나 튜플에서 사용하는 in, not i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조건 연산자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or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or 연산자 왼쪽에 있는 조건과 오른쪽에 있는 조건을 판단을 해서 둘 중에 하나만 true가 되면, 즉 참이 되면 전체가 true가 되고요. and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and 오른쪽과 왼쪽 둘 다 조건을 비교를 해서 and 왼쪽도 true가 되고 오른쪽도 true가 돼야지만 true가 됩니다. 즉 둘 중에 하나라도 또는 두 개 다 false가 되면은 이거는 false가 되는 게 and 연산자입니다. 자, not 같은 경우에는 거짓이면은 B가 거짓이면은 true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리스트 안에 A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true가 되는 게 in 자 명령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not in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나 튜플 안에 그 데이터가 없으면 true가 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간단하게 하나 자 예제를 들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A에 10이 있고요. B에는 20이 있고 C에는 30이 있습니다. 자, A는 B보다 작다. 자, 이건 당연히 true가 되겠죠. 그런데 5가 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B가 C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false예요. 자, 얘는 true가 되고 얘는 false가 됩니다. 5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둘 중에 하나만 true가 되면 되기 때문에 자, 왼쪽이나 오른쪽 거 둘 중에 하나만 true면 되기 때문에 5 왼쪽은 true, 오른쪽은 false니까 이거는 true가 됩니다. 즉, 둘 중 하나만 맞으면 true가 되는 게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and로 바꾸면요. and 같은 경우에는 왼쪽도 참이고 오른쪽도 참여야 되기 때문에 얘가 false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false가 되고요. 이거를 true로 바꾸려면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즉, 이쪽도 and 왼쪽도 true가 되고 오른쪽도 true가 돼야지만 true가 되는 게 and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 만약에 리스트 안에 1, 2, 3, 4, 5가 있어요. 자, 만약에 1이라는 데이터가 in A라는 리스트 안에 있으면 당연히 안에 있으니까 true가 되겠죠. 자, not in 같은 경우에는 자, false가 됩니다. 즉, 1이 A 안에 not in 들어있지 않으면 true가 되는데 들어있기 때문에 fals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n과 not in 같은 경우에도 조건을 넣을 때 조건문을 만들 때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합니다. 특히나 리스트나 튜플 안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조건문으로 만들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비교 연산자와 조건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조건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문을 만들 때는 지금 보고 있는 PT처럼 앞에 if라고 쓰고요. 자, if라고 쓰고 만약에 어떤 조건에 맞냐 틀리냐를 먼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if 오른쪽에는 무조건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맞으면 if 밑에 들여쓰기로 되어져 있는 같은 라인의 코드들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if 조건문 안에는 맨 끝에 콜론을 붙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행할 코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들여쓰기 라인으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조건이 맞으면 실행 내용 1, 2, 3, 4가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어떤 변수에 점수가 들어가고요. 그 점수가 그 카운트 값이 들어가고 그 카운트 값이 10이 되면 화면에 축하합니다를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카운트는 10이고 만약에 자, 조건이 카운트가 몇이면 그쵸 10과 같다면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를 처음에 실수로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거는 뭐예요? 대입한다는 뜻이죠. 자,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고 10과 같다면 어떻게 해라? 프린트 축하합니다를 출력을 해라. 자, 당연히 조건에 맞으니까 축하합니다가 출력이 되겠죠. 자, 우리가 AND 연산자는 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대부분 AND 연산자를 쓰는 조건문이 우리가 대표적인 게 로그인 할 때 자, AND 연산자를 씁니다. 아이디도 맞고 패스워드도 맞으면 어떻게 해라? 로그인을 해라. 자, 그걸 한번 작성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유저가 입력한 아이디 값을 변수에다 저장했어요. 자, ABC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유저가 입력한 패스워드 값을 1, 2, 3, 4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문에서 유저의 아이디가 ABC이고 당연히 AND가 되겠죠. 그리고 유저의 패스워드가 어떤 거면 1, 2, 3, 4면 자, 어떻게 해라? 프린트 로그인 성공이라고 화면에 출력을 해라. 자, 는이 아니라 자, 같으면 자, 로그인 성공이라고 해라. 자,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조건문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if 오른쪽에 우리가 비교 연산자나 조건 연산자를 써서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처음에 조건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조건문을 사용할 때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문을 쓸 때 사용이 되는 대표적인 오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오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콜론을 빼먹어서, 즉 조건문 끝에 콜론을 빼먹어서 생기는 콜론 오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들여쓰기를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건문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문을 작성을 할 때 다양한 조건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문을 적을 때 가장 대표적인 구문이 if, else 구문입니다. 즉, 조건문을 짤 때 처음에 조건이 맞으면은 그 조건을 수행하면 되는데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어떤 거를 수행을 해라, 실행을 해라 이렇게 작성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if, else 구문입니다. 그래서 if 조건에 맞으면 실행 내용 1, 2, 3이 당연히 실행이 되고요. else는 자동으로 실행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 if 조건이 맞지 않으면 바로 else가 실행이 되고요. else를 만나게 되면 else 밑에 있는 실행 내용 4번, 5번, 6번이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if else 구문은 조건이 맞지 않으면 무조건 else를 실행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게 if else 구문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100점이면 만점이라고 출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분발해라 라고 하는 코드를 작성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점수가, 스코어가 100점이면, 그래서 만약에 스코어 값이 100점이면 어떻게 해라? 화면에 만점이라고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프린트가 실행이 돼서 이렇게 분발하세요가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당연히 이거를 100으로 해야 되겠죠. 자, 100점이니까 만점이라고 출력이 되고, 만약에 점수가 90점이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바로 그 다음에 else 구문이 실행이 돼서 분발하세요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if else 구문 많이 쓰는 패턴입니다. 자, 그 다음에 if, if else 구문이 있습니다. 자, if, if else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 또 다른 조건을 집어넣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if, elif else 구문이에요. 이 elif는요, 여러 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조건이 틀리면 다음 조건, 또 이 다음 조건이 틀리면 그 다음 조건, 이렇게 계속해서 조건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조건을 줄 때 사용하는 게 if, elif, else 구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PT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점수가 70점이에요. 근데 첫 번째 조건이 스코어가 100점이면은 만점을 출력을 하게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elif를 썼습니다. elif. 자, 스코어가 70점 이상이면은, 70점 이상이면 프린트 70점 이상이에요 라고 출력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else 프린트 분발하세요를 이렇게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점수가 70점 이상이니까 첫 번째 조건은 맞지 않고 두 번째 elif 조건에 맞아서 얘가 출력이 되고 조건문이 끝나게 됩니다. 자,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면 70점 이상이요 라고 출력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조건문을 쓸 때 이거 조건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월렛이라는 리스트 안에 크레딧 카드하고 캐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만약에 월렛이라는 리스트 안에 라이센스가 있으면 통과, 없으면 벌금 납부를 출력하는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만약에 이제 벌금 납부가 걸렸을 경우에, 즉, 첫 번째 라이센스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월렛에 크레딧 카드가 있으면 카드로 납부, 그렇지 않으면 현금으로 납부를 출력하도록 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예제를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자, 당연히 조건문을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만약에 첫 번째 조건은 리스트 안에 라이센스가 있냐 없냐로 먼저 조건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없는 경우, 즉 else인 경우에는 또 다른 조건, 즉 조건문 안에 조건문을 또 넣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else일 경우에는 또 조건문으로 월렛 안에 크레딧 카드가 있으면은 카드로 납부를, 그렇지 않으면 현금으로 납부를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자, 이거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패스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 패스라는 명령어는
자, 조건에 맞았을 때 뭐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게 하고 싶을 때 쓰는 명령어가 패스예요. 즉, 여기 지금 자, 예제를 보면 점수가 스코어라는 변수에 점수가 50점이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스코어 값이 50보다 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패스해라. 즉 아무것도 실행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패스라는 명령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조건문만큼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파이썬으로 코딩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요, 어떠한 비슷한 패턴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 어떤 코드를 작성할 때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어떤 패턴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해진 횟수만큼은 반복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할 때 어떤 패턴이 있으면 그 패턴을 찾아가지고 반복되도록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반복문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화면에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출력하는 코드를 다음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거를 진짜로 반복문을 배우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작성할까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할 거예요. 자, 프린트 1, 프린트 2, 프린트 3 해가지고 자, 어때요? 마지막에 프린트 100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겠죠. 그러면 코드가 몇 줄이 들어가요? 100줄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유가 이런 비효율적인 코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반복문으로 작성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반복문 쓰는 건 조금 있다가 바로 자, 설명을 드릴 거고요. x는 0, 그 다음에 while x는 100만큼 반복을 해라. 프린트 x. 자, x는 x 플러스 1. 자, 단 코드 4줄이면요. 위에 100줄 걸리던 코드를 4줄로 이렇게 줄였을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반복되는 뭔가 패턴이 있는, 자, 이거 패턴이 있죠. 어떻게? 데이터가 일씩 늘어나는 패턴이 있잖아요. 그 패턴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반복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반복문을 한번 작성을 한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자, while문은 파이썬의 대표적인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몇 번 반복해라, 어떤 조건에 맞을 때까지 반복해라 라고 하는 게 while문이고요. 자, while문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while이라고 적고요. 그 옆에 조건문을 적어주면 됩니다. 즉, 반복이 되는 조건. 이 조건에 맞으면 무조건 반복해라. 이렇게 할 때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 조건에 맞으면은 while문 안에 들여쓰기로 되어져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자, 한번 직접 예제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는 0. 자, 조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몇 번 반복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항상 그 조건에 맞는 변수가 들어가야 되고요. while은 카운트 값이 3보다 작으면 무조건 반복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화면에 카운트를 출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자,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1로 1씩 늘렸습니다. 자, 그러면 반복문이 시작되면은 자, 처음에 변수 값이 자, 카운트 값은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while문을 만나서 조건에 맞으니까 지금 현재 카운트가 자, 0이 되니까 0은 3보다 작죠. 자, 그러니까 반복문 안에 있는 들여쓰기 4번 행에 있는 프린트가 자, 실행이 되고요. 그러면은 화면에
0이 출력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1이에요. 제가 는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는 오른쪽에 있는 걸 무조건 먼저 계산. 현재 카운트는 0이니까 0 더하기 1은 1. 1을 다시 카운트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복문 맨 처음에 조건에 맞는 세 번째 행으로 이동을 하겠죠. 현재 카운트가 1로 바뀌었으니까 자 1은 3보다 작으니까 자 조건에 맞으니까 다시 출력이 되고 또 1씩 늘어 자 카운트의 변수에 1이 자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0, 1, 2 이런 식으로 화면에 출력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반복문이 왜 이렇게 되는지 헷갈리시면요, 직접 이렇게 변수가 한 행마다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카운트 변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손으로 한번 이렇게 숫자를 적어가면서 반복문을 작성해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반복문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 코드 작성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반복문을 실행할 때마다 변수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먼저 작성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복문을 쓸 때 또 자주 쓰는 명령어가 브레이크라는 명령어와 컨티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이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반복문 안에서 브레이크라는 명령어를 만나면은 무조건 그 반복문을 끝내버리게 됩니다. 자, 한번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um은 0, while num이 3보다 작으면 print num을 하고 num은 num 플러스 1 했는데, 자 그냥 이거를 출력하면 어떻게 돼요? 0, 1, 2가 출력이 되죠. 그런데 여섯 번째 라인에다가 제가 브레이크라고 명령을 줬어요. 브레이크가 되는 순간에 반복문이 무조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0만 출력이 되고, 첫 번째 0만 출력이 되고 num의 1을 더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만났기 때문에 반복문이 끝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문 같은 경우에는요, 반복을 하면서 어떠한 데이터가, 내가 필요 없는 데이터를 딱 만나게 되면은 반복을 끝내버리는 경우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죠. 만약에 10까지 이렇게 출력을 해요. 자, 그러면 0부터 9까지 출력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조건으로 만약에 num이 5, 저 5라는 숫자가 num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라? 브레이크 끝내버려라. 이러면 0, 1, 2, 3, 4까지만 출력이 되고 브레이크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랑 비슷한 것 중에서 continue라는 게 있습니다. 자, continue 같은 경우에는 while문 안에 실행 시 바로 자 continue를 만나면은 바로 다시 continue 밑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안 되고요, 코드가 실행이 안 되고 while의 이 조건문으로 맨 첫 번째 줄로 건너뛰어 버리게 됩니다. 즉 continue를 만나면 continue 밑에 있는 게 실행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자,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num은 0이고 while num은 5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하고, 자, num은 num 플러스 1이고, 자, 만약에 num이 2이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저는 continue라고, 자, continue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print num 했어요. 자, 만약에 조건이 num이 2가 걸리면 continue고요. continue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continue 밑에 있는, 즉 print는 실행하지 않고 다시 while로 보냅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여기서 2만 출력이 안 되고 1, 3, 4, 5가 출력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즉 continue는 반복문을 끝내지 않고 continue 밑에 있는 코드만 실행하지 않게 하고 싶을 때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을 쓸 때, 즉, while문을 쓸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무한 반복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무한 반복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반복문이 끝나는 조건이 절대 발생을 하지 않아서 반복문이 끝나지 않고 그 반복문 안에서 코드가 멈춰 있는 것을 우리가 무한 반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무한 반복이 코드가 생기면은 코드가 그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코드가 멈춰버리게 됩니다. 즉 프로그램이 멈춘다라는 거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무한 반복에 빠졌을 경우에는 자, num은 0, while num이 5보다 작으면 print num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즉 num이 증가되는 조건을 안 만들었어요. 코드를 안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0만 출력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자, 여기 스톱을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 있는 돌고 있는 거 스톱을 시켜야지만 안 그러면 절대 이 코드 다음 줄로 실행이 안 되죠. 자, 즉 끝나는 조건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시스템에 큰 문제가 프로그램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살펴볼 게 또 파이썬에서 사용이 되는 대표적인 반복문이 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포문 같은 경우에는요, 리스트나 투플의 데이터를 순서대로 하나씩 가져와서 변수에 대입한 후 반복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포문이라고 합니다. 즉, 리스트나 투플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가져와서 변수에다 집어넣고 이거를 반복해서, 즉 리스트나 투플의 개수만큼의 데이터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반복해서 뭔가를 할 때 사용이 되는 게 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제를 통해서 포문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포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렇게 포라고 적고요. 자,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하나씩 뽑아서 저장할 변수명을 적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템프라고 적는데 아무렇게나 적어도 돼요. x, a도 괜찮고요. 자, 저는 템프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in이 들어가고요. in 오른쪽에는 무조건 리스트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즉 리스트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리스트나 튜플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 튜플은 소괄호죠. 그래서 소괄호로 된 이런 데이터도 가능하겠죠. 자, 저는 리스트로 일단은 집어넣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반복문 조건이 끝나면 이렇게 콜론을 붙여야 되겠죠. 자, 리스트 안에서 이 포문을 쓰면요, 리스트 안에서 이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어디다 집어넣느냐? 템프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처음 반복되면은 템프 안에 그렇죠, 1이 들어가 있겠죠. 여기 데이터 1. 자, 한번 출력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템프 하면 1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복이 되면 템프 안에는 두 번째 데이터를 템프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즉 템프라는 변수 안에 2가 저장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은 1, 2, 3, 4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투플도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겠죠. 네, 똑같습니다. 자, 포문을 쓸 때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템프 인 한 다음에 리스트 안에 자, 만약에 투플로 어떤 사람의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이렇게 저장하는 코드를 작성했다, 그 데이터가 있다고 할게요. 자, 두 번째 사람은 또 투플로 자, BBB고 비밀번호는 ABCD.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C, 비밀번호는 QWER 1, 2, 3, 4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냥 프린트 템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저는 프린트 할 때 맨 밑에다가 이렇게 줄을 그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 데이터 출력하고 반복문 끝나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템프 안에는 이렇게 튜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여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포문 앞에 변수를 2개를 넣었습니다. 2개를 넣으면요,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이 안에 데이터가 이렇게 2개가 있으면은 각각의 변수 템프 1에는 AAA, 그 다음에 템프 2에는 비밀번호 1, 2, 3, 4가 이렇게 자동으로 매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요, 템프 1 프린트 템프 2,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이렇게 각각의 변수 값을, 각각의 데이터를 템프 1, 템프 2에 이렇게 나누어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포문을 쓰면은 이런 것들도 가능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포문에 이런 경우,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포문을 쓸 때 또 많이 쓰는 함수, 즉 명령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즉 포문은 리스트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 리스트나 튜플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range라는 함수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range라는 함수 안에, 명령어 안에, 가로 안에 int형, 즉 정수형의 숫자를 집어넣으면 0부터 시작을 해서 4 미만, 즉 4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4 미만의 리스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즉 자동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만약에 숫자를 적고 뒤에 또 숫자를 적게 되면은 시작값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작, 즉 1부터 시작을 해서 10 미만의, 10 미만이니까 9죠. 1부터 9까지의 리스트를 만들어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자, 레인지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한번 저희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자, A는 range 4 하고, 그냥 A를 출력을 하면요, 자, 리스트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나와요. 이거를 리스트로 바꾸려면은, 자, 리스트 A 하면, 자, 리스트라는 명령어를 써서 그 안에다가, 자, range로 만든 값을 저장한 것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리스트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포문 한번 해볼게요. for temp in A 하면은, 자, 이렇게 0, 1, 2, 3이 출력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 우리가 코드에서 좀 적용을 할 수가 있냐면요. 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담긴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철수, 두 번째 사람은 영희, 자, 세 번째 사람은 길동이, 자, 네 번째 사람은 영수,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for temp in range length의 name 이렇게 씁니다. 자, range로 리스트를 만드는데, 자, 콜론 붙여야 되겠죠. 어떻게 했어요? name이라는 리스트의 개수만큼, 길이만큼, 즉 안에 4개가 들어있으니까 여기에 range 4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런데 코드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작성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자, 왜 효율적인지는 앞으로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 템프를 해서 확인하면, 자, 이렇게 0, 1, 2, 3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레인지를 만든 이유는 화면에다가 출력할 때, 자, 첫 번째 학생의 이름은 철수입니다. 두 번째 학생 이름은 영희입니다. 세 번째 학생 이름은 길동입니다. 이렇게 출력하고 싶어서예요. 자, 그러면 프린트 할 때, 자, 몇 번째 학생은 누구입니다. 자, 즉 문자를 그런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자, X번째 학생의 이름은 XX입니다.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즉 여기 안에 숫자가 들어가고 여기 안에 문자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럴 때 자,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 배웠던 문자열 포맷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숫자가 들어가니까, 정수가 들어가니까 %D를 집어넣고, 자, 뒤에는 학생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S를 집어넣고, 자, 이 문자열 끝에 %하고, 자, 투플로 첫 번째 데이터. 자, 여기에 몇 번째가 들어가잖아요. 자, 여기 반복문, 템프가 0이 처음에 들어오니까 0에다가 2를 더해서 첫 번째 %D에다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자, 네임 리스트에 0번째. 자, 여기 보시면 네임이라는 리스트에 철수를 가져가야 되니까 네임이라는 리스트에 템프가 0이잖아요. 0번째 인덱스의 값을 가지고 와라.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앞전 시간에 배웠던 자료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첫 번째 학생 이름은 철수입니다. 이런 형태로 내가 원하는 형태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는 기능은 리스트 안에 반복문을 써가지고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쓰는 파이썬만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num_li라는 리스트에, 자,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써서, 즉 리스트 안에 반복문을 써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안에 첫 번째로 저장이 되는 변수 값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 집어넣고 조건문을 넣어서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어떤 점수 데이터가 있다고 할게요. 점수가 11점, 91점, 43점, 65점, 77점. 자,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50점 이상의 데이터만 저장을 해야 돼요. 자, 당연히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50점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새롭게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하겠죠. 저는 리스트 안에다가 다 저장할 거예요. 자, 왜 리스트를 썼냐면은 50점 이상의 데이터가 몇 개인지를 모르니까, 그쵸? 자, 리스트를 써가지고 저장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반복문으로, 자, 이거를, 자,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안 쓰면 이렇게 되겠죠. for temp in num 리스트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가져와서 템프에다 저장한 다음에 조건문을 이렇게 주겠죠. 템프가 50점 이상인 데이터를 어떻게 해라? num_list에다 넣어라. 자, 그러면 num_list에다가 집어넣을 때 append라는 명령어를 쓰죠. 여기에다가 템프 값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num 리스트 안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총 8줄의 이렇게 데이터인데, 이거를, 자,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num은, 자,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 붙여넣기 하고, num_li에다가 비어있는, 자, 리스트 안에다가, 자, 리스트 컴포네이션을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장할 변수명. 자, 이 안에 템프라는 변수 값을 저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반복문을 만듭니다. for temp in num. 자, num이라는 리스트에서 값을 하나씩 가져와서 템프에다 저장해요. 자, 그냥 이대로 쓰고 print num_li를 확인하면 이렇게, 자, 저장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조건문을 붙여줄 수 있어요. 자, 반복문 끝에 만약에 템프가 50점보다 크면 큰 값만 템프 값을 뽑아가지고 저장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편한 코드가 줄어드는 거는 두 번째 코드가 줄어드는데, 즉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쓰는 게 줄어드는데 직관적이지는 못해요. 솔직히 이 코드는 쓰면은 편한데 잘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보통은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둘 중에 편한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파이썬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령어, 조건문과 반복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파이썬을 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다루는 코드를 작성할 텐데 이 조건문과 반복문을 모르면은 코드를 전혀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도록 인터넷에 있는 예제 같은 것을 찾아서 좀 많이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